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축구공이에요. 오, 축구공. 네. 축구공 근데 제목만 봐서는 전혀 공포 라디오 사연이랑 이제 제목과는 좀 안 어울리는 좀 무섭지 않은 단어. 뭘 그렇게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당구공은 좀 무섭습니까? 아프죠 머리에 맞으면. 탁구공은? 안 아프죠 안 무섭죠. 볼링공은? 죽죠. 축구공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축구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네. 그럼 막 이제 개발이라고 그러죠, 소위 개발. 네, 맞아요. 공만 차면 홈런 차고 막 체육관 위로 올라가고 막 지붕에 올라가고 타서 막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스트라이커여가지고. 네. 네. 저는 지나가다가 축구공에 맞을 뻔했어요. 아, 진짜. 초등학교에서 축구하던 공에 바깥에 있었는데 네. 그게 넘어와서 맞을 뻔했는. 맞았어요 재밌는 건. 맞진 않았는데요. 엄청난 순발력. 솔직하시다. 공이 이렇게 딱 진짜 빠른 속도 나요. 딱 내주세요. 맞아요. 싹 펴. 네, 피했어요. 더 강해져서 돌아라. 그러면 우리 소유님은 축구 좀 좋아하세요? 축구를 많이 보진 않는데 대한민국 할 때는 그럼 아니면은 뭐 따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나요? 저는 요즘에는 테니스에 테니스 쳐보고 싶어요. 테니스 너무 재밌어요. 응. 테니스 하고 나면 약간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느낌. 어렵잖아요. 어렵긴 한데 그 공이 정확히 맞으면 그 느낌이 달라요. 라켓을 휘둘렸을 엄청 때. 저 사라포바 씨. 네. 옛날 그때 테니스 한창 유행했죠. 우와 여성 같은 이제 네. 괴력 우와 터지는데 근데 이게 그때 하면 멋있었어. 너무 힘들어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20분 제가 처음 배울 때 20분 하고 누웠어요. 오. 너무 힘들어서. 치고 계세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간혹. 진짜 네. 힘들대요. 테니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2주 안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멀리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곳에. 네.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테니스 말고는 다른 운동은 안 하세요? 저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골프를 배우려고. 네. 골프. 골프를 제가 레슨을 딱 2번 받고 어쩌다 보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오. 머리 올리러 가야 돼. 머리를 그냥 무작위로 올려봤는데 어려운데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어렸을 때 그 큰아버지가 엄청 잘 사셔서 네. 골프를 배우긴 했는데 네. 안 가봤어요. 맞아. 근데 형님이 이제 어리셨을 때는 진짜 고급 스포츠였는데 그죠, 맞아. 요즘에는 진짜 대중화돼서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죠. 아무나 치니까. 볼링보다 저렴해요. 스크린 골프. 옛날에는 진짜요?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들이 당구장을 많이 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너 당구장 다니지 마. 이러면서 왜요? 너네 아빠가 당구장 맨날 다녀가지고 그 무리들하고만 노니까 당구장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당구장 가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골프장 가는 사람을 만나라. 수준이. 네, 그죠. 진짜로 골프는 지금도 저희도 그렇지만 비즈니스하러 많이들 가서 그쵸. 가서 만나는 분들의 그 느낌이 다르니까. 맞아요. 좀 다르죠. 네, 무조건 배우라고는 하더라고요. 전 둘 다 이제 약간 되게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당구도 장은 안 가봤지만 그래도 당구는 몇 번 쳐보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근데 골프장은 한 번도 안 나가봐서 한번 나가보고 싶긴 해요. 형님 근데 치는 건 다 잘할 것 같습니다, 형님. 네, 제가 치는 건 잘 쳐요. 뱅진이도 많이 쳐봐가지고 제가 네, 전 장난 아니죠. 딱 옷 보면 알겠지만 골프공 색깔이거든요. 네. 네, 저는 맞는 쪽에는 좀 골프 일각이 모양이 있습니다. 네. 한번 쳐보시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치서명이라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그동안 겪었던 공포썰을 자주 풀었는데 도통 믿는 녀석이 없어 이렇게 시원인 공포라디오 사연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꼭 유튜브에 실려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하루는 방과 후 5시였나? 그랬을 거예요. 친구들과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운동장에 웬 축구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아마 남자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어릴 때 꼭 이런 축구공 하나가 어디선가 나타나 줍고 그걸 또 가지고 놀던 기억 말이에요. 가까이에서 보니 정오각형이 촘촘히 엮인 정석적인 축구공 하나가 운동장 중앙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공이었는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사용감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래도 나름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있어 공놀이 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린 그 주인 없는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 친구들 5명이 둥글게 서서 술래 1명을 정하고 공 뺏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술래를 제외한 인원이 공을 돌려 일정 횟수만큼 술래가 공을 뺏지 못할 경우 벌칙을 받는 게임이었죠. 저는 술래가 되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공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바운드가 생각보다 심하게 튀어 볼을 컨트롤하지 못한 저는 그만 술래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공은 술래의 몸에 맞고 운동장 저 멀리 구석으로 튕겨나갔어요. 야,
최사병, 네가 술래니까 가서 공 가져와. 하는 수 없이 저는 털레털레 공을 가지러 갔죠. 그런데 공이 떨어진 운동장 구석에 웬 유치원생 하나가 저를 등진 채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병설 유치원도 있었는데 거기 다니는 유치원생인가 싶었죠. 그런데 제가 맡은 청소구역이 유치원이라 유치원생들을 자주 마주쳤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 같았어요. 딱 봐도 저보다 어려 보여서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친구 없어? 라고 물었는데 고개만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며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는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는데 멀리서 빨리 안 오냐 재촉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 한눈을 팔았어요. 정말 잠깐 한눈을 팔았는데 어느새 아이가 벌떡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분명 저와 등진 모습인데 고개만 마치 180도 돌아가면서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공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기괴한 아이의 모습에 저는 그래 하면서 축구공을 아이 쪽으로 차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 세게 찬 것도 아니었는데 푹 바람 빠지는 소리와 함께 공이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제가 하도 안 오니까 일부러 친구들이 저를 데리러 왔는데 친구들이 다가오자 그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야, 너희들 여기 있는 애 못 봤어? 뭔 소리야? 어? 뭐야? 공 터졌네? 아이씨, 집에나 가자.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수학 시간에 문제 5개를 못 풀어 결국 보충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교무실에 있을 테니 문제를 다 풀면 검사받고 가라고 해서 혼자 교실에 남았어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숫자라고 알겠는데 도통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부터지 않나 싶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풀지 못한 저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학교가 워낙 시골에 있어 벌써 복도가 어둑어둑했어요. 화장실 앞에 서서 불을 켜려고 했지만 당시 키가 작아 스위치에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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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무슨 공 튀기는 소리 같았어요. 그 순간 또 보네. 안녕? 분명 학교에는 선생님과 저만 있어 다른 애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어요. 그 사실을 눈치챈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전에 봤던 그 아이의 목소리였거든요. 너무 무서워진 전 울고불며하며 교무실로 달려갔어요. 문제 못 푸는 게 그렇게 보냈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풀어보자. 가방 싸서 얼른 집에 가. 알았지? 감정에 북받쳐 말을 못하자 문제 때문에 우는지 알았던 선생님은 그만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교실로 돌아가 가방을 쌌습니다. 속으로 나는 왜 수학을 못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많이 서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짐을 다 싸고 복도로 나왔는데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화장실 앞을 지나가야 했으니까요. 전형적인 옛날 학교라 정문과 건물 좌우로 출입구가 하나씩 있었는데 정문과 왼쪽 문은 저녁이라 이미 잠긴 상태였거든요. 화장실은 정문 근처 중간쯤에 위치해 있어 집에 가려면 꼭 지나가야만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화장실 앞까지 발걸음을 옮겼어요.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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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그런데 공 튀기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듣길까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화장실 앞 복도를 걸었어요. 또 어디서 들은 얘기로 귀신은 숨을 참으면 사람인지 모른다는 말이 생각나 숨도 꾹 참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무사히 화장실을 지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열린 출입물에 도달해 신발을 신으려는데 아뿔싸.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신발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지나온 복도를 되돌아가기 위해 몸을 돌렸어요. 아까처럼 숨 참고 지나가면 되겠지 싶어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공 튀기는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아이가 갔나 보다 생각하고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신발을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복도 끝에 누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키가 작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였던 거죠. 왜 인사 안 해줘? 나 무시하는 거야? 그 아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몸을 뒤로 확 젖히더니 영화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처럼 네 발로 막 저에게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곧바로 다시 몸을 돌려 학교를 빠져나왔어요. 학교 정문이 있는 곳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다행히 더 이상 쫓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맨발로 집에 돌아가야만 했어요. 할머니가 제 몰골을 보고 이유를 물어 사실대로 말했더니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이 늦은 시간까지 애를 학교에 붙잡아 두냐며 선생님만 욕할 뿐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트라우마가 되었는지 학교에서 놀더라도 해가 지기 전엔 늘 집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차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1층 화장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학교가는 토요일이었습니다. 등교하는 토요일마다 수업 대신 재량학습을 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용품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죠. 교무실에 열쇠를 반납하고 나와 교문으로 걸어가는데 운동장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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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불길한 공 튀기는 소리였어요. 혹시나 싶어 운동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그날 봤던 칠이 벗겨진 낡은 축구공이 운동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이의 귀신 정체는 뭘까요? 학교 괴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저 학교 가면 너무 무서운 거 너무 같아요. 많아. 그 학교에 무슨 동상 있으면 네. 책 하나 넘어가면 뭐 학교가 망한다. 맞아. 뭐 말이 밤마다 뛰돌아다닌다. 맞아. 그런 게 거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일단 학교는 밤에는 무조건 무서운 거 같아요. 무섭긴 해요. 아, 그쵸. 맞아. 엄청 무섭죠. 그냥 반가움만 돼도 무섭긴 해요. 네. 네. 그리고 그 등교할 때도 무섭고. 저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어릴 때 걸스카우트에서 그 아, 네. 야영을 한 적 있었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러면 공포 그런 걸 꼭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4명 맞아요. 정도 줄져서 진짜 주저앉아서 울었거든요, 애들이. 맞아. 학교 어디 화장실. 과학실 갔다 와 이런 거. 맞아요. 맞아, 화장실 미션. 앞에 못 들어가고 과학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넷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진짜 무섭죠. 진짜 그 나이 때. 무서워요. 그러면 같이 넷이서 울었잖아요. 네. 그 같이 울었던 3명 친구에게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내니? 난 아직도 공포를 좋아하는데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출연해 주시면 되겠다. 그 친구들이 아마 네. 보고 나를 기억하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연 좋습니다. 좀. 네. 그러면 네. 자신이 보여서 그 귀신이 자꾸 여기 사연자분한테 자꾸 나타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처음으로 공찬 사람하고 약간 유대 관계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 사연대로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못 봤는데 이 처음으로 공을 가지고 논 친구한테 이렇게 좀 그거 내 공이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공을 자꾸 퉁퉁퉁 거리는 거 보면서 안녕 막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걔도 아는 것 같아요. 너 이걸 찾기 때문에 너는 내가 보여. 좀 이런 거. 형님 이런 경우에는 그 홀린 걸까요? 아니면은 뭐 C인 걸까요? 아니면 주파수가 맞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자 분 자체가 네. 원체 귀신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능력 중에 사물에 딱 손을 대면은 그 사물의 기억을 읽는 걸 네. 사이코메트리라고 해서 이제 네네. 그런 초능력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영적으로 좀 약간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신 들린 물건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 그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미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그런 계열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중간에 네. 숨 참고 가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숨 참으면 진짜 못 보는 게 맞아요. 저도 이런 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기만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제 방송이 초창기 때 숨 참고 때리면 귀신도 맞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숨 참고 때렸거든요. 아 형님 무어보러 네, 다 들고 다녔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귀신이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약간 귀신이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 되려면 숨을 참아야지 똑같은 조건이 된다라는 이런 좀 약간 발상인데 맞춘다는 네, 게.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숨 참는다고 오래 잠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귀신 좀 보고 싶습니다. 귀신 보고 싶어요? 네. 보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형님 알려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눈을 감고 봐야 돼요. 5일만 눈 감고 생활해보세요. 진짜 안 보이던 게 보일 거예요. 5일 동안요? 응. 이걸 일은 눈 감고 해야죠. 제가요? 네. 해내야 해요. 너가 대신해줘. 그럴 순 없어요. 저도 제 앞가림을 똑바로 못하니까. 자, 오늘도 게스트 미소윤님과 함께 준비한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소윤님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원님 방송 다 보고 있기도 하고 공포를 워낙 좋아해요. 무서워하는데 좋아해요. 네, 이제 무서워하거든요. 귀신 볼 때 이렇게 가리고 보고 무서워하는데 왜 묘하게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공포를 다 챙겨보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오늘 사연 읽으면서도 계속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혹시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나요? 하긴 했는데 작년에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채널 그냥- 이름이 뭐예요? 그냥 제 이름을 치면 제 배우 생활이나 제가 사는 모습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브이로그 같은. 브이로그. 네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궁금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들의 삶이. 네, 그죠. 궁금해요, 다들. 궁금하죠. 네, 네. 네. 그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우리 그 미소윤 채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미소윤이고요.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조금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 유튜브 채널 많이 놀러와 주세요. 미소윤이라고 치면은 위에 뜹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거 센스 있게 팍팍 날려주면서 공포라디오 보고 왔어요라고 하시면은 우리 네. 소윤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렇게 네. 반겨주실 공포 겁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두 환영입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우리 카노하고 뱅진이도 되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좋은 에너지 받고 갑니다. 네, 근데 좀 되게 인상도 그렇지만 네. 에너지가 이게 좀
좋은 에너지. 맞아요. 그래요? 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게 살짝 그런 게 있잖아. 아, 불편한 에너지도 있고 있는데 좀 맞습니다. 유독 좀 이렇게 좀 네. 편했던 에너지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촬영장에 있으면 막 좋은 에너지 줄 것 같고 막 그래요. 아, 진짜. 근데 현장에서도 이러고 다니긴 해요. 네, 뭔가 엄청 밝아요, 뭔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쪽으로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원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도 남길 수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